단권 변압기. 이 단권 변압기도 2차에 많이 나온다. 단권 변압기도. 자, 먼저 이 단권 변압기는 성압용이 있고 중압용이 있어요. 성압용이 있고 중압용이 있다. 근데 이 단권 변압기는 1차 본선, 즉 직렬 본선과 분류본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는. 자,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 교재는 잘 보시면 거기가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 거기가 V1, I1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E2, V2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겠죠. 자, 보면 여기가 I1이고 요놈이 V1이에요. 요놈이 N1이고요. 요놈이 N2라고 되있나? 저희는 2원. 2원이라 뭐 2원은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교재가 바뀌니까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 권선수잖아, 권선수. 그러니까 N1, N2라고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 부분을 우리가 직렬 분선이라고 하고, 여기 부분을 불로 분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 수 있겠죠. 이놈이 V2, 그 다음에 여기가 이 그림이야, 그림에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너희들이 이제 생각할 때 이쪽으로 전류가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L 있지. 이거를 우리가 무슨 용량이라고 한다? 부하 용량. 자, 부하 용량이니까 이거를 뭐냐면 선로의 부하 용량이라는 뜻이야. 선로의 이 용어를 잘 생각해봐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뭐냐면 변압기 용량이야. 변압기 용량. 변압기 용량이라고도 하고, 이거도 무슨 용량? 전격 용량, 자기 용량이라고 해요. 전격 용량. 그 다음에 뭐라고 한다? 자기 용량이라고 해요. 이해하셨죠? 용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하 용량, 여기가 지금 부하 용량이다. 그러면 잘 봐봐. 그러면 변압기지.
변압기는 전압 곱하기 전류잖아. 응? 그러면 부하 용량은 어떻게 된다? V2 곱하기 뭐가 된다? I2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예. V2 곱하기 I2가 될 거라고. 그 다음에 자기 용량 볼게. 자기 용량은 자, 자기 용량은 이렇게 가. 여기가 뭐야? V2지. 이거는 승합이야. 이거는 뭐라고? 승합용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가 V1이지. 그러면 자기 용량은 V2에서 뭐를 빼서 V1을 빼가지고 다시 I2를 곱하면 이해했어? 이해했어? 근데 우리 책에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대.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 부하 용량 중에 무슨 용량은 자기 용량은 이해를 잘해야 돼. 부하 용량이 뭐야? V2 I2야. 이해했어? 네. 자기 용량이 뭐야? V2 V1의 I2야. 이게 끝까지지? 네. 그래서 뭐로 떨어진다? V2의 V2 마이너스 V1이 된다. 이해했냐? 예. 이거를 우리가 전압이 어느 쪽이 높아? 승합이니까 이쪽이 더 높지? 네.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쓰는 거야. VH 마이너스 V보다 L. 이해했냐? 예. 고적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 그래서 변압기 1차 측하고 2차 측이 뭐가 돼 있어? 공통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뭐가 된다? 단권 변압기다.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자, 이 단권 변압기에서 첫 번째 장점이 있어, 장점. 이 단권 변압기에 거기 보면 우리는 용도라고 돼 있지. 용도. 먼저 용도를 떠나서 단권 변압기에 첫 번째 장점. 이 단권 변압기의 장점은 첫 번째, 누설 자숙이 적어. 그러면 누설 자숙이 적으면 어떤 점이 좋아? 전압, 전동률이 되고. 이해했어? 이런 게 잘 나온단 말이야. 단권면의 장점에서.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시면 블루건선하고 직렬건선하고 블루건선이 하나로 합쳐져 있잖아. 그러니까 철선하고 공선이 철선하고 공순이 작으면 뭐가 높아져? 수온율이 높다. 그런데 이제 단점의 대표적인 것이
단점에 대표적인 것이 일단 단락적인 박스. 단락적이가 크다. 임피던스가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1차와 2차의 절연이 어려워. 1차, 2차 절연이 어렵다. 근데 대부분 나온 것 보면 이 식이 나오겠지. 2차에 많이 있다. 문제 1차에도 지금 문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재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 용도가 뭐다? 승합용도 있고 강압으로 흔다. 맞잖아. 그 다음에 거기다 동그라미 쳐. 단상 3선식 계통에 용도 보면 단상 몇 선식? 3선식에 저와 뭐를 써라? 밸런서를 갖다가 설치해라. 저와 밸런서를 설치해라.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거야. 저 밸런서를 설치해야 될 것은 뭐다? 단상 몇 선식에? 3선식에 이렇게 나올 거야, 문제가. 그러면 거기서 저 밸런서라고 표시해 있잖아. 그래서 이 저 밸런서는 뭐냐면 저나 불평형을 줄이기 위해 설로 말단을 설치하겠다는 말이야. 뭐를 전압이 불평형이 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선로의 말단에 뭐를 설치한다? 저압 밸런서를 설치하겠다. 이해했어요? 잘 봐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도 전동기 기동에서 기동 보상기로 쓰겠다. 단권 변압기.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봐보세요. 그런 말을 써놓은 거예요. 거기에 용량 계산 그랬죠. 단권 변압기하고 Y계수는 같지. 이해했어? 근데 델타 계수는 얼마야? 이거 다 외워야 돼. 루트 3에 V, H 또는 V, L 그 다음에 V, H 치고 V, L 이 공식을 물어볼 거라고. 그 다음에 델타 계수는 어떻게 생겼어? 루트 3분의 2에 VH 마이너스 뭐야? VL 그랬지. 그러니까 델타 계수는 여기다가 얼마만 들어간 거야? 이렇게 들어가라 그 말이지. 델타. Y 계수하고 단권 변압기는 같아. 자, 그러면 거기 특징이 동량이 적게 되어 변압기 소형 경량화가 가능하다. 그랬잖아. 1차 건선과 2차 직렬 건선이 하나로 돼 있으니까 동량이 적어졌다. 동량이 적으니까 뭐가 들어? 누설 자숙이 적어, 누설 임피던스가 작고 여자 임피던스가 크다. 단점. 뭐가 크다? 누설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뭐가 크다? 단락주가 큰 것이고. 자, 이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여기에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 기출문제 봐보세요. 1kVA 이거를 잘 풀어야 돼. 1kVA 피상 전력이지. 그 다음에 3000에 2000V
단상 변압기를 단권 변압기로 개선해서 3000에 3200V 승합기로 사용할 때 그 부하 용량은 어떻게 되냐? 이거 해석을 잘 해야 돼. 일단 부하 용량은 뭐야? 부하 용량인데 무슨 용량은 작은 용량은 VH 마이너스 VH야. 그런데 여기서 물어본 것은 뭐를 물어본 거야? 부하 용량을 물어본 거야. 그러면 부하 용량은 어떻게 가? 부하 용량은 VH에 마이너스 VL에 VH에 곱하기 뭐야? 자기 용량이 이해했어? 그런데 결선에서 뭐로? 3000에서 3200V 승합기로 사용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승합기. 이해했어?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3200이 더 높지?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3200에서 얼마를 빼서 3000 다시 얼마? 3000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라 그건 이거 아주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6번 자, 6번째 보면 이제 계기용 변성기라고 있어요. 계기용 변성기. 이것도 2차다. 계기용 변성기를 보면 뭐라겠어? 고압 회로에 전압이나 전류 또는 저압 회로에 대전류를 측정하려 할 경우 안전을 위해서 계기용 변성기를 이용한다. 그래서 이 계기용 변성기는 계기용 변압기와 계기용 변류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계기용 변압기를 갖다가 말한다. 우리가 T라 해요. P마다 T. 그럼 이 PT는 뭐를 하는 거냐? PT는 고전압을 뭐로? 고전압을 뭐로? 저전압으로 변성한다. 바꾼다는 말이야. 고전압을 뭐로? 저전압으로 변성한다. 그래놓고 2차 측이 뭐다? 반드시 계기용 변압기의 2차 측의 전압은 2차 측의 전압은 몇 볼트로 해야 된다? 60볼트. 그걸 해야 돼. 2차 측은 몇 볼트? 110볼트.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계기용 변압기 점검 시 2차 측을 반드시 개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PT를 점검 시 PT는 2차 측을 개방을 해야 된다. 그러면
PT는 반드시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2차 측을 개방해야 된다. 왜? 단락이 되면 무슨 전류가 흘러서 단락이 되면 단락 전류가 흐르겠지. 단락이 되면 단락 전류가 흐를 거라고. 그러면 이 단락이 되면 단락 전류가 흐르니까 소선이 되겠다 그 말이겠지. 이해했어? 소선은 뭐가 돼? 소선이란 말은 뭐야? 응? 소선 파괴되는 거겠지. 그래서 반드시 PT의 2차 측은 어쩌라? 개방해라. 그 다음에 PT보다 더 잘 나온 것이 여러분들이 CT입니다. CT. 자, CT는 별육이 그랬어요. 별육이. CT라고요. 이 CT는 대전류를 뭐로? 대전류를 소전류로 분석하는 거예요. 대전류를 소전류로 편성하는데 이거 반드시 CT 2차 측의 전류는 무단타로 고정한다, 무한타로 고정을 된다. 그 다음에 이 CT 측에서 2차 측을 반드시 어쩐다? 단락시킨다. 왜? 개방시키면, 그러니까 개방이 되면 무조건 과전압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2차 측의 과전압이 유도가 돼서 전원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CT는 점검 시 어떻게 해야 된다? 2차 측을 단락을 시켜라. 그 다음에 CT의 접속 방법 및 1차 전류 개선 시 첫 번째, CT를 접속하는 방법은 첫 번째, 자동 접속이라는 것이 있고, 자동 접속은 그림을 보시면 알죠? 일자로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자동 접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교차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가동 접속, 자동 접속을 원활한다. 교차 접속이 이렇게 쓰여요. 네? 교차는 교차. 그림 봐보세요. 교차 개선이잖아. 그러면 이 가동 접속이라는 자체는 1차 측에 전류가 있고 2차 측에 전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2차 측에 있고 2차 측에 전류가 있는데 I1은 이거 잘 보세요. I1은 뭐다? A의 I2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비냐면 이 말이에요. I1은 CTB 곱하기 I2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CTB라고 CTB. 그게 무슨 개선시? 가동 개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예요? 무슨 비? 별유 B야. 그러면 여기서 CTB는 어떻게 가? I2는 뭐야? I1이지. 맞아?
아니 CTB는 I2분의 I1이잖아. 이해했어요? 그런데 교차계선 봐보세요. 교차계선. 그러면 여러분들이 I2는 뭐라고 여기있어? I2의 그림이 뭐라고 나와? 그렇지. 여기를 I2가 무슨 길까? 전기길까? 그림에서 보면 그 다음에 I1이 무슨 값이야? I1은 무슨 값이 되겠어? I1은 부하전류라고 부하전류라고 이게 2차에 많이 나온다니까 시험상에는. 그러면 이 차동 접속 교차결선의 CTB는 I2분의 I1인데 여기다가 얼마를 곱한다? 3을 곱해. 교차계선 얼마를 곱한다고? 3을 곱해라 그 말이지. 그 너희들 풀이가지고는 의미가 없어. 이해했어? 그 다음에 변압기의 보호시험. 변압기의 보호시험은 첫 번째 차동계전기 또는 무슨 계전기.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용은 정기적인 거, 차동계전기 또는 뭐 비율 차동계전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두 개의 전류의 차이값이 발생하면 계전기가 동작하겠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뒤쪽 보면 기계적인 보호장치는 뭐야? 충격, 압력 계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계전기? 보호주 계전기가 있어. 그러면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용 계전기를 쓰셔. 그러면 뭐뭐 쓰셔야 돼? 차동계전기, 그 다음에 비율 차동계전기, 보호주 계전기, 충격, 압력 계전기를 써야 된다고. 계전기니까. 그런데 이 충격 압력 계전기를 봐봐. 충격 압력 계전기는 내부 사고 시 뭐가 발생한다? 가스가 발생해요. 압력이 상승하겠지. 그래서 이 충격으로부터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겠다 그 말이지. 그게 계전기야. 보호주 계전기는 변압기 내부 고장을 검출하는 계기로 설치는 어떻게 해라? 변압기 본체와 콘센트를 연결하는 관, 파이프에 설치한다. 이해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압기의 절연 내력. 절연 내력 시험의 종류는 유도 시험, 그 다음에 가압 시험, 충격 시험, 충격 전압 시험이 있다. 이게 절연 내력 시험이야. 그런데 이 절연 내력 시험 중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유도 시험, 그 다음에 가압 시험, 충격 전압 시험 이렇게 돼 있어. 가압이라는 말은 전압을 높여서 가는 거고, 이 충격 전압 시험이라는 말은 낙내랄지 그런 충격을 받을 때 시험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절연내력 시험에서 이 유도 시험이 좀 잘 나올 거야. 이거는 순간 저희가 동그라미쳐 무슨 시험이다? 절연 시험이다. 뭐라고? 순간 절연 시험이 유도 시험이야. 그래서 변압기의 절연 내력 시험 방법이 아닌 거, 그러면 뭐야? 무부하 시험은 없어. 세 번째, 변압기의 온도 상승 시험법은 반암 부하법,
단락시험법 또는 등가부화법, 그 다음에 실부화법이 있는데 이 방법 중에서 변압기의 온도 상승 시험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험법은 반환부화법이다. 그것도 꼭 알아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변압기의 건조법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열풍법. 열풍법은 뭐야? 열을 가해서 습기를 제거하는 방법이고, 알겠어요? 단락법. 한쪽 건선을 단락시키면 그때 단락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때 뭐가 발생해? 열이 발생한다 그 말이죠. 단락법. 진공법. 증기를 집어넣어서 진공법으로 수분을 빼내겠다 그 말이죠. 아예. 그래서 변압기의 건조법은 열풍법, 단락법, 뭐가 있다? 진공법이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